스마트한 사장은 상속을 준비한다. 김연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차트는요. 정관은 박물관의 장식품이 아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의 결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관은 CEO분들께서 이 정관을 생각할 때 대부분 법인을 설립할 때 거쳐야 되는 하나의 그냥 요식행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페이퍼, 형식상의 규정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전혀 그러지가 않습니다. 이 정관은 회사의 자치 법규입니다. 그리고 이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조직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리해 놓은 사내 규칙입니다. 그만큼 이 정관은 중요하다는 뜻이죠. 특히 이 법인의 임원의 어떤 급여, 상여, 퇴직금을 송금 처리할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이 되고요. 회사를 경영할 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되는 규칙을 말합니다. 이 원시정관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작성을 하고요. 각 발기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증인의 인증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 종류는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이고요. 추후에 이 상법상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정관의 중요성 중에서 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요. 법률에 의해 정관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재를 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고요. 회사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죠. 회사의 설립 목적, 상호, 발행 주식 총수,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한 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정관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중간배당, 이익배당, 임원의 보수, 그리고 퇴직금의 한도, 주식 양도 및 제한, 그리고 이사 감사의 규정, 유족 보상 규정, 주식 매수 선택권, 이사회에 관련된 사항.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회사의 특수성, 그 고유한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인데요.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사 및 감사의 수, 그리고 총회의 소집 시기 등 이 사회의 질서에 반하지 않으면서 회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을 우리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인데요. 이 주주총회 결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보통 결의와 주주총회 특별 결의입니다. 이 주주총회는요. 회사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 기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소집을 하고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주주, 감사, 법정된 소집권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면서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주주총회의 의사록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주총회 결의는요. 먼저 보통 결의 사항이 있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을 하고요. 출석 주주의 과반수 이상 결의를 해야 됩니다. 이사, 감사의 급여, 상여금과 퇴직금의 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 주식배당, 이사, 감사의 선임 등이 보통 결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가 있는데요. 주식 발행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결의입니다. 3분의 1 이상 출석하고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결의라는 것은 그만큼 주주총회가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겠죠. 예를 보면 정관의 변경, 이사 감사의 해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자본금 감소, 합병 등 이런 기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특별 결의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사회 결의가 있는데요. 이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을 관련하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상법은 법률적으로는 주주총회 의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에 많은 권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회 소집은 일주일 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하고요.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소집 통지 없이 그냥 언제든지 회의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사회의 의사록 중요하고요. 보관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비해서 소집 절차가 용이하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법인 경영에 있어서 아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회 결의 요건을 한번 볼까요?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가 결의를 해야 됩니다. 이사의 고유한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주식 양도, 자기 주식 처분,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 및 양도, 중간 배당, 주주총회 소집권,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결정 사항이지만 주총 결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선임, 그리고 공동대표의 선임, 신주 발행, 자본금의 전입,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할 때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 기관 중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을 할 수 있고요. 이사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정관 등 위반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 염려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 이사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자본권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도 활용을 하시면 회사 운영에 있어서 아주 용이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되고요.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1인 이사 또는 2인 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어도 됩니다. 이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상설기관이고요.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에서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정관은 그냥 붙박이식의 박물관의 장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 그리고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의 특이점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스마트한 사장은 상속을 준비한다. 김연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